클럽별 힘 빼기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프로치, 이 웨지를 칠 때 힘을 빼볼 거예요. 드라이버에서 힘 빼라, 아이언에서 힘 빼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어프로치를 할 때도 힘을 빼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특히 작년에는 단체 레슨 클래스를 많이 열었었어요. 그래서 연습장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 어프로치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습장과 필드가 같은 분인데 정말 다른 분처럼 필드만 가면은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평소에 치지 않던 그런 미스샷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힘을 빼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유형이에요. 공을 쳐야 되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네. 저희가 편안한 친구들과 라운드를 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 보고 농담 삼아서 너 자냐? 다음에 치냐? 내일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네. 그런데 보기에 이제 굉장히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가장 답답한 사람은 치는 본인입니다. 왜 그러는 어, 건가요? 이렇게 오래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있어요. 연습장은 지금처럼 굉장히 평평하고요. 또 공이 이렇게 매트 위에 예쁘게 놓여 있고 원하는 데다가 딱 놓고 칠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컨디션도 괜찮고 그러면 느낌이 좋죠.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그냥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루틴도 오히려 짧아요. 연습장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이렇게 치는 분들 없고요. 보통은 좀 그만 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나오면 치고 나오면 치고 루틴이 짧습니다. 반면에 라운드만 나가면 다르죠. 일단 운이 안 좋은 경우 정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런 경사지에 공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전날에 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하면은 컨디션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는 어드레스 했을 때, 이게 뭐, 과연 맞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라고 알려주셨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오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오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화보 촬영이나 의상 촬영 같은 거를 할 때 감독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포즈들이 여기서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정지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스윙하면 못 찍으니까 정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서 있다 보면은요, 제가 매일 하는 스윙인데도 익숙한 동작인데도요, 힘이 들어가요. 부들부들 떨려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부들부들 떨려요. 똑같습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도 내가 매일 연습을 많이 해도 라운드 나갔을 때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부들부들 떨리고요, 팔에 힘이 들어가고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공을 쳤을 때 미스샷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능하면 루틴을 짧게 줄여주세요. 라운드 나갔을 때 연습장처럼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연습법을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첫 번째,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을 보고, 두 번째, 공을 보고, 어드레스에서 하나를 세고요. 백스윙에서 둘, 임팩트에서 셋.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보통은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경우는 많은데 제가 루틴까지 다 이어서 치기 전 단계부터 보고로 좀 타겟이랑 이 공을 좀 연결하는 느낌으로 필드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고요. 그리고 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숫자에 집중해서 연습장에서도 연습을 하시면은 생각이 굉장히 비워지고요. 특히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평소에 배우셨던 내용들, 백스윙에서 어떻게 올리고, 임팩트 자세에서 뭐 오른발을 어떻게 하고, 치고 나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이런 스윙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요. 이 연습하실 때만큼은요, 스윙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좋으려면은요, 그냥 숫자에 집중해서 보고,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반자동으로 그냥 보고 들리면 보고 보고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연습법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레슨을 할 때는요. 그냥 공을 계속 놔드려요. 치면은 앞에 서서 하나 놔드리고 계속 칩니다. 이러다 보면 힘이 빠져요. 하나하나 너무 집중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루틴을 짧게 줄여서 라운드 나가셨을 때도 무심한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프로치는 거리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네. 쳐놓고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쳤지? 할 정도로 거리감을 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연습 스윙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거리 보내야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윙 크기 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정해놓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정말 까먹을 맞아요. 수가 네. 없어요. 네. 연습이랑 아예 백스윙 어떻게 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런 네. 생각하고 딱 치고 나면 네. 자세는 잘 나왔는데 너무 세게 쳤네. 맞아. 이만큼 들 걸 후회하게 네.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스윙의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어프로치 할 때 힘이 들어간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와 이 스윙의 크기가 너무 맞지 않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m 어프로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저는 헤드가 느낌의 골반에서 골반 정도로 어프로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일 골반에서 골반 정도가 아니고 좀 크게 들어서 20을 맞춰야 한다면 이런 스윙이 나올 겁니다. 아까는 이만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만큼 들어볼 거예요. 크게 들고 이렇게 쳐야 20을 맞출 수 있죠. 크게 들었다가 힘을 줘서 감속을 한 케이스고요. 네. 반대로 이번에는 골반 정도가 아닌 더 작게 들어서 제가 어떻게든 20을 보내볼게요. 이렇게 쳐야 돼요. 갑자기 또 힘을 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스윙 크기와 너무 다른 백스윙이 나오게 된다면은 힘이 들어가서 잡거나 힘이 들어가서 세게 치거나 평소와 다른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크기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게 좋습니다. 내가 구력이 길고 라운드 경험이 많고 감각이 좋은 골퍼라면 얼만큼 들어도 맞출 수 있겠지만 라운드를 많이 못 가보셨고 초보 골퍼라면 더욱더 스윙의 크기를 정해 놓는 게 좋아요. 힘으로 조절을 해서 똑같은 크기인데 10을 치나 20을 치나 30을 치나 똑같이 들어서 세게 치고 살살 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할 때는 보통 이 짧은 거리는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스윙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의 높이가 무릎 높이 정도 가서 반대도 무릎 높이 정도로 끝나는 이 정도의 크기를 첫 번째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의 높이가 골반 높이에서 골반 높이 정도로 가는 이 정도의 크기를 연습을 합니다. 이때 비율은 1대1로 내가 만일 무릎 정도 갔다면 그냥 무릎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일 무릎에서 1대3 느낌으로 한다거나 3대1 이런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가장 기본이니까요. 오늘 하는 건 그래서 1대1로 무릎 무릎 이런 식으로 몇 개 치다 보면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가는구나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눌려 맞아서 임팩이 좋은 어프로치와 너무 잘못 맞은 탑볼이나 뒷땅 같은 건 제외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잘 맞은 어프로치만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무릎에서 무릎 갔을 때 이 정도 가네. 내가 골반에서 골반 정도 갔을 때 이 정도 가네. 라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릎이면 대략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헤드가 골반이면 20 정도의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운드 나갔을 때 제가 10m라고 해서 이만큼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치지는 않는 단계예요, 지금은. 하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게 좋고요. 응용을 하자면 필드에 갔을 때 뭐 10이면 10, 20이면 20,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지만 보통은 아니죠. 뭐 13m, 21m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맞추려면은 예를 들어서 13이에요. 그러면은 무릎보다 뭐 조금 더 간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무릎에서 이 정도였으면 한 이만큼 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어서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치는 연습까지 하신다면 스윙 크기를 아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나가셨을 때 감을 이용을 해서 느낌을 이용해서 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골퍼분들이라면은 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많은 골퍼들이 네. 자기는 이렇게 골반 높이까지 들고 싶은데 네. 나도 모르게 아, 남들은 다 이만큼 들었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건 왜 그런 거고 그렇게 만들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반동 때문에 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릎까지 든다고 해도 좀 더 들려요. 저도 무릎까지 든다고 생각을 해도 마음은 무릎이지만 조금 더 들리거든요. 그거는 살짝은 그냥 용납을 해주셔도 돼요. 꼭 무릎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의 무릎, 내 느낌의 골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골반까지 이만큼만 들어서 어프로치를 할 건데 실제로 쳐보니까 골반보다 훨씬 더 높게 내 느낌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고 저 골반까지 들어서 쳤어요. 이런 분들은 맞아요. 보통 백스윙 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빠른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확 들면은요. 여기까지 멈추기도 힘들고요. 내가 생각한 크기보다 더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속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이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를 했을 때 힘이 들어가는 유형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스윙의 격차가 큰 유형입니다. 격차라는 거는요. 이 헤드와 손의 격차를 의미를 하는데요. 헤드와 손이 같이 움직이면 격차가 별로 없는 거고요. 뭐 헤드 따로, 손 따로 움직이면 격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격차, 이 헐렁헐렁한 느낌은요. 풀스윙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잘 이용했을 때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돼요.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끌려오는 동작으로 잘 클럽의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 임팩트에서 이걸 빠르게 격차를 풀어내면 비거리가 멀리 가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 웨지는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라 정확하게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심한 건 좋지 않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요, 가끔 웨지 치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처럼 이렇게 치는 분들 계세요. 네. 정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게 격차가 큰 유형이에요. 저희가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쳐서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너무 헐렁해서 격차가 크게 헐렁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헤드와 손이 같이 가고 임팩트 이후에도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의 어프로치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와 손이 따로 가면 이런 느낌일 건데요. 같이 가서 같이 가는 이러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 느낌은 마치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괴종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괴종시계? 괴종시계요? 나연한 씨 모르시죠? 그거 아마 옛날 학교에 있던 시계 같아요. 사진 보니까. 땡땡 치는 시계인가요? 이렇게 커다란 시계. 네. 여기 이렇게 시침 분침 가는 시계 있고 밑에 종 달려서 냉 이러는 거 있어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아마 시청자분들 모르는 아실 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괴종 시계를 떠올리시면서 저희 머리가 시계고요. 이 헤드와 손이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딱 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머리는 고정을 해놓고 묵직하게 고정을 하고요. 손과 헤드가 그 시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네. 떠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전보다는
잡혀있는 느낌이 나면서도 그렇다고 뻣뻣하지는 않은 그런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계를 근데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손이랑 헤드가 이렇게 일치가 되려고 하면은 힘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리듬을 세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돼요. 리듬감 없이 네. 이런 느낌 맞아요. 뻣뻣하지만 네. 같이 가도 또 딱 아. 이런 리듬이 생기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서 지금 알려드린 그 레슨이 정말 헷갈려 하시기도 하세요. 평소에 격차가 심해서 이렇게 갑자기 팍 치셨던 분들은 같이 가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좀 길게 이렇게 빼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좀 드라이버 치는 느낌이에요, 프로님? 이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느낌은 아니고요. 축은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헤드와 손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드라이버는 좀 더 긴, 클럽 자체가 기니까요. 긴, 좀 넓은 스윙이 나온 다음에 어프로치는 그에 반해서는 조금은 짧은 원이 좀 더 가파른 느낌의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힘을 빼시고 너무 뻣뻣한 느낌은 아니지만 리듬을 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헤드와 양 어깨가 큰 삼각형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서 헤드만 움직여서 삼각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가서 끌려간다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이 어프로치를 할 때, 숏게임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골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신감은 사실 숏게임에 있습니다. 이 숏게임은 또 연습을 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봄에 따뜻해지기 전에 어프로치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